아니, 방탄과 같이 세계적인 스타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 문화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데 기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도입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의 고집대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4월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인 이지정 씨의 발언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방탄소년단은 회사와 함께 현 개정안의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방탄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군 특혜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인데요. 이 발언을 계기로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나 20, 30대 남성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황희 문화부 장관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 브리핑이 나섰는데요. 황 장관은 이날 최근 한국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한데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브리핑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예사롭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왜냐? 퇴임을 단 5일 앞둔 장관이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날 눈길을 끌었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핑장 내의 전경이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방탄과 같이 세계적인 스타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 문화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데 기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브리핑 일정 조율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브리핑은 간사들과의 상의를 통해 조율되고 일정이 픽스됩니다. 하지만 문체부 측은 이번 브리핑 일정을 기자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브리핑에 긴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더욱이 임기가 단 5일밖에 남지 않은 장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강행한다는 점 역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자단의 외면 속에서 이번 브리핑이 진행이 됐는데요. 대중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희 장관은 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을 잡은 걸까요? 황희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5월을 넘기면 방탄소년단 내에서 실질적으로 군대를 가야만 하는 멤버들이 생기는데요. 장관으로서 임기 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방탄소년단을 위해 쓴 겁니다. 사실 워낙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브리핑 내용이 공지가 됐어도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황 장관이 퇴임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황 장관은 왜 그렇게 무리를 내서 브리핑을 열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방탄소년단이 적용 대상인 병역법 개정안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대체복무를 인정받는 예술, 체육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국위선양, 문화창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대중문화예술인도 4주의 군사훈련, 34개월의 특기 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에 부딪혀 현재 보류된 상태인데요.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고 더욱이 20, 30대 남성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장관이다. 장관 퇴임을 앞두고 시기가 임박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군 입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는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겁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 당장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논쟁을 시작할 것을 소속사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황 장관이 꺼내든
브리핑 자료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자원은 13만 3,869명에 달한다. 이 중 예술, 체육요원은 484명에 불과하다. 이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위소지자 등 전문가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류 대표 주자로 BTS와 오징어 게임 그리고 기생충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낳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기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다면 문화, 예술계 역시 병역 특례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영향력과 같은 모함 대신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문체부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문체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황 장관이 언급한 기준은 문화훈장이었습니다. 문화훈장은 문화, 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서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통상적으로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왔는데요. 하지만 문화예술 특성상 공로가 매우 뛰어날 경우 예외적으로 이 훈장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방탄소년단인데요. 이들은 2018년 한류와 한글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력 5년 만에 이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특히 이 훈장을 수여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혜택을 지금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훈장을 수여한 이들 가운데 미필 남성은 오직 방탄소년단 멤버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날 브리핑의 포커스 자체가 방탄의 병역 특례에만 맞춰져 있던 셈입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기준 설립 자체가 20, 30대 청년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병역의 최전선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이 개정안을 납득할 수 있어야 무리 없이 관련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 어떤 부서에서도 이들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시도조차 안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하이브에서 20대 남성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을 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는 다소 의아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과연 개정된 병역법 특혜 당사자인 하이브에서 여는 이런 소통의 자리에 20, 30대 청년들이 공감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방탄의 병역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5월을 넘기면 군입대 멤버가 생기고 방탄 멤버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방탄을 기준으로 그간의 병역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